엘리하고 제이드는 참 그런 단호하게 각오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런 모습이 참 멋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부럽다. 뭐 자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근데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이게 정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변화라는 것이 뭔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뭔가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뭔가 짠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되게 주의했던 게, 좀 제가 예의주시했던 게,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겠어, 나도 할 거야 라고 불태우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지 부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너는 그렇게 해. 나는 뭐 아니, 당신은 좀 달라. 그런 게 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되는 거고 우린 안 나는, 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분은 참 각오도 대단하시고 도전도 참 잘하시고 대단하세요, 멋지세요라는 얘기가 솔직히 저는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의외로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아닌데 당신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뭐 그런 할수 경우가 너무 있다라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제일 감사하고 너무 이제 보람되는 칭찬은 저도 용기 내서 해보려고 해요. 뭐 제이든하고 엘리도 두 분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두 분이 하셨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해보려고 해요. 진짜 뭐 조금 더 한 발 더 일찍 시작한 선배로서 그런 부분에 뭐 지식적으로나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 고맙다 그러면서 해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저는 그게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막 이야기할 때 저는 좀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고,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좀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혹은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소화를 시킨 후에 혹은 집에 가서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뭐 문자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그쵸. 좀 다르듯이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뭔가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딱 못 움직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그거는 당연히 이해하는데 다만 그런 멘트가 불편할 때도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기보다는 되게 도전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라고 생각해봐야겠네요.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거는 뭐 거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좀 기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죠. 되게 엘리하고 제이드는 되게 맞아, 특별하시네요. 되게 멋져요. 뭐 훌륭해요. 박수를 드립니다. 뭐 응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고, 예. 이런 거 얘기 많이 이렇게 하죠. 얘기하는 거는 칭찬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선을 긋는 느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지.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칭찬해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도는 저는 정말 그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럼요. 그렇게 보면 저희도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죠. 네.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우열을 가린다? 이런 개념에서는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 맞아요. 예. 저나 뭐 엘리나 다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또 헤아려 보다 보니 참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우리에 대해서 그런 칭찬을 던지시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추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이제 또 우리가 많은 케이스를 만나서 상담을 해봤으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놓고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저는 그것이 결국 갈망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도 당신이 얘기한 때가 다르다. 그때는 무엇으로 인해서 때가 달라지는 것일까? 그 원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갈망의 어떤 시점, 갈망의 정도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혼자서 깊이 이제 생각하고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뭐 어떤 사건도 없는데 깊이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솔직히 어떤 고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관계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뭔가 나한테 닥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뭐 깊이 고민을 한다든지 아 이게 왜 이렇지? 저게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왜 이렇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아 바뀌어야 되겠다.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뭔가를 본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오히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바뀐다는 건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딱 이렇게 그죠. 뭔가 예, 닥치지 않는 한. 예, 상대 그리고- 얘기만 갖고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나보다 상대방 변하는 걸 먼저 원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 관계자가-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음. 내가 변화되고 이런 그러니까 나 이런 말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는 문제 없고 나는 내 옆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없고 문제다. 부부 중에서 나보다 너 그리고 내 남편이 내 문제다. 남편 이런 내 이런 아내가 식이 문제다. 되는 이런 식이 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보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이거는 또 어떤 본인의 스스로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건데 무작정 내가 변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갈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사는 게 되게 편해. 뭐 특별히 뭐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힘듦의 정도가 변화를 추구할 정도까지의 고통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살만한 거지. 그럴 수도. 예. 사실 이 변화라는 게 그렇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뇌를 세 가지로 봤을 때 파충류의 뇌, 동물의 뇌, 인간의 뇌 네네. 해가지고 가장 본능적인 동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놓고 보면 초반에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 때 그 네.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시 시대 때 그때는 온 사방에서 나를 이제 공격하는 어떤 동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표범이나 표마, 호랑이가 어느 시점에 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나한테 그런 덤빌지 환경.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라는 거를 막 하고 있으면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하기 전에 그렇죠, 생각보다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어.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이제 막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좀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견해들이 인류학자들이 그런 견해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맞아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본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 변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변화도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네,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고통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고 싶지 그죠? 않지.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하지 고통을 선택하고 싶지 않잖아요. 결국은 어느 고통이 더 크냐에 그러니까. 예, 그거인 거죠. 네.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현실 속에서의 문제점, 이 고통이 더 크냐, 변화와 혁신하는 고통이 더 크냐 했을 때 결국은 내 지금 상황의 이 고통보다 어떤 고통이 더 크겠냐.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 변화와 혁신의 고통이 아무리 큰다 한들 이거보다 더 클 리는 없으니 난 그걸 선택하고 변화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고통스럽더라도 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까지 갈 정도로 갈망해야 원해야 그래야 사실 정말 변화에 대한 시작이라도 의지, 각오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 해보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한 가지 경우가 좀 더 있는 것 같은 게 그 우리가 이제 6년 전에 변화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그때 안정권으로 들어갔을 때잖아요. 적게 일하고 시간적으로 넉넉하게 아이들이랑 또 예, 충분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근데 그랬던 시기에 우리는 변화 혁신의 고통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 대한 갈망이 끌어올랐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때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힘든 것보다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미래에 대한 상상 그쵸.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해요. 지금이 지금이 당장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은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패턴 이 패턴으로 봤을 때 이대로 가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대로 될것 가면 같아. 이 상태로 10년 뒤에도 이 상태로 살고 있다면 똑같다고 하면 그쵸. 10년 뒤에도 당신하고 이 관계가 똑같다면 10년 뒤에도 내가 이 상태로 똑같다면 정말 내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런 선배 가정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부부 사이도 더 벌어져 있고 아이들하고도 되게 서먹서먹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 위기감이 너무 컸죠. 한편으로는 보면 당장 정말 엄청난 괴로움이 있어서 변화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충분한 합리적 상상력이 어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해서 변화를 추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을 일의 고통을 끌어다가 지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특별한 건가? 그걸 특별하다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거의 다 있지 않나요? 거의 다 있죠. 미래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를 막 상상해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시간 그리고 주위에 그런 부부들을 또 보게 되고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미디어를 접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 주위의 부부들이 너무 힘들거나 막 이렇게 깨지거나 이제 이런 부부들을 봤을 때 우리 가족이랑 좀 비슷한데 혹은 우리도 그렇게 가면 저렇게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저는 좀 약간 무지했던 게 좀 있고, 그러니까 무지했기 때문에 저는 아는 만큼 그리고 더 알려고 노력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 부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있는 부부들 쇼윈도 부부 같은 저 부부들의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비슷하고 우리도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지?
조금 괜찮은 것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계속 깨닫고 그러면서 이만큼 느꼈잖아요. 알아버렸잖아요. 안 만큼 그거를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변화를 각오하기 전에 먼저 어느 많이 정도의 그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네, 거죠. 들어왔죠.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어쨌든 잘게 계속 쌓여서 그렇죠. 커다란 문제 의식이 됐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가정, 아빠와의, 엄마와의 이런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관계,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그 이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제 안에 이게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점점 그거를 알면서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외면하면 나는 또 다시 예전에도 도망친 그런 제 모습을 이제 알게 되니까 더 이상은 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걸 무시하고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신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줬잖아요. 또 이렇게 도망치고 이렇게 계속 이거를 덮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되게 골마 터질 수도 있고 다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저는 더 알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그래서 갈망한 만큼 뭐 변화하는 법이다 뭐 이제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는데 저는 좀 제가 안 만큼 이거를 덮을 수 없고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 이거를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갈망한 만큼도 있지만 배운 만큼 알게 된 만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모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많이들 모르죠. 관심 갖고 공부해 본 적이 없으면 그럼요. 사실 인간은 일에 거의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대충만 그냥 뭐 귓동량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좀 할 뿐이지. 남자는 본능이 이래, 여자는 이렇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부분을 그래도 알고 있다고 생각들은 하는데 깊이 깊이는 나눠보면 몰라요. 모르는 네. 거지. 다들 모른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알면서 이제 더 이제 근데 알려고 역시 했던 것 지금 같아요. 얘기하신 부분이 일반적으로들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더 공부를 했단 얘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포인트라 생각해요. 내가 근데 충분히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는 되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도 이만큼은 알았으니까. 즉 그 부분이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한 갈망 포인트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나 이 정도면 내가 주변에 누구랑 얘기해도 내가 대화에서 꿀리지 않고 정말 내가 전혀 무관심한 영역 외에는 웬만한 연령대에 누구 어떤 뭐 석박사랑 얘기해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논조를 펼쳐나갈 수 있었고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를 했고 인간도 알고 세상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 끝에 정말 의심이 가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아니면 너무나도 부족한 거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게 내가 갖고 있었던 아성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역시 괴로우니까 괴로움이 커서 갈망하게 되는 만큼 금이 가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 아닌가. 결국은 첫 번째로는 갈망하는 만큼 그러니까 괴로운 만큼 갈망하게 된 만큼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크랙이 가고 했을 때 거기에서 더 뭔가 알려고 노력을 했을 때 또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보면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다 뭐, 사람마다 예, 크기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없겠어요. 뭐 그거는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의 총량의 법칙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인생에 고통이 있는데 하다못해 일찍부터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예를 들어 가족이 누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좀 그게 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온갖 진짜 너무 그냥 극심한 고통 속에 산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평탄하게만 살았던 사람은 가족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의 죽음은 없을 수 없잖아요. 없을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히 뭐 죽음은. 예, 인생 전체의 고통에 대한 총량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고통은 있다라는 거지. 고통까지는 있는데 고통 다음으로 갈망. 이걸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고통스러운데 갈망으로 연결 안 시키고 연결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거를 열심히 이제 뭔가를 계속 덮으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잊을 수 있는 것을 막 찾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거의 대부분 뭐 쾌락으로. 그러니까 갈망의 방향을 부정적인 나쁜 쪽으로 이제 갈망이 가는 거죠. 좋은 쪽으로 갈망이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지? 하면서 막 갈망을 막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미치겠다. 미치거나 죽겠다. 해가지고 뭔가 내가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 변해야겠다. 쪽으로 가야 그 다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를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돼서 이제 변할 수 있었다. 변화에 대한 각오를 할 수 있었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알고자 하는 의지가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러면 순서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합리적인가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저기 뭐야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거를 잊으려 했고 그냥 덮으려 했고 그냥 잊고 뭐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거의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옛 과거와 지금 현재와 또 미래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 내가 요게 그대로 또 오면 그대로 또 옛날처럼 지내겠구나 뭐 이제 이런 게 충분히 상상이 갔다는 거죠. 상상이 갔죠. 어찌 보면 이전에 그런 한 번의 이제 이혼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선명하게 그렇죠. 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아닐까. 그게 바로 내가 저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통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돌아보든 날 돌아보든 사회를 뭐 돌아보든 뭔가 이제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근데 그렇게 보면 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 따라 그 총량의 법칙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주변에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 잔잔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도 그냥 첫사랑이랑 그냥 결혼하고 되게 보면은 정말 사람처럼 순수하고 정말 때묻지 않았다 같은 그런 느낌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변화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결국 이 상상이 안 가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렇지 이제까지 삶이 안 그랬으니까. 그게 첫 번째 힘들겠죠. 고통인 거니까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변하고 너무 달랐잖아 그동안. 주변 사람들은 막 고통스러워해도 내 삶은 달랐기 때문에 그냥 나는 다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비교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비교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부정적 비교가 있고 긍정적 비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비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괴감으로 빠져들면 부정적인 거지만 그걸 통해 분석의 어떤 요소로 사용한다 그러면 긍정적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비교 자체를 비교하면서 항상 자기가 월등했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편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첫 번째 고통이 뭔가 이전의 경험에서의 고통하고 비교할 게 딱히 없어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조금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어린 시절부터 고생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 경험해야 된다라는 그런 옛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게 없이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은 진짜 이 후반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 고통을 안 받더라도 나중에도 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뭐 그랬다고 어렸을 때부터 평탄한 삶을 살았어, 너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할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거고. 와,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네. 얘기하면은 땀 맞을 일이지. 그러니까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을 긋고 그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분들의 마음은, 속마음은 뭘까?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 속마음을 얘기한 적도 없으니까. 그래도 속마음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속마음 얘기하지. 그렇게 선을 긋는 분들은 속마음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 사람들 뭐 속마음이 뭐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아직은 살만한 거죠. 나 지금 편해, 나 지금 편한데 왜 내가 이거를 뜯어 고쳐야 돼요, 이제 이런 식이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잖아. 왜냐면 그 말이 맞고 참 부럽네요. 참 그 길에 대해서 뭐 참 멋져요. 아니 그거는 이런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그냥 하는 말이고. 아니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아니 던지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좋게 보이고 싶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네 그러네요,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무시해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그런 얘기를 던지는 분들의 심리 상태가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변화는 그것도 혁신적인 변화는 정말 뭐- 고통스러운 거고요. 본인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 변하진 않고. 네. 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맞아요. 어찌 보면 저희가 정말 그분들 말씀대로 저희가 특별하다면,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라면, 저도 엘리도 저도 둘 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이제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많이 놓였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싶지 않다라는 갈망이 너무 컸지 않았나. 행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지 않았나. 진짜 이렇게 사느니 정말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막 벌어졌던 것들, 그런 게 있었던 덕분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행복을 향한 갈망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방향을, 그런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당연히 안 하려고 각오하고 했죠. 그냥 폭발적으로 모든 걸 다 그냥 걸고 달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희한테 정말 칭찬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 칭찬은 참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도, 네, 일단은 정말 그 내용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또 어떤 느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속 깊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칭찬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당장 뭐 변하지 않으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때가 있는 거고, 갈망의 때가 있는 거고, 고통의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고통이 느껴졌을 때 그것이 이렇게 덮여버리는, 외면되고 덮여버려서 이 안에서 더 뭉클뭉클 막 썩어가게 두지 마시고, 상처가 썩도록 두지 마시고,
그것을 건강한 쪽으로 갈망을 하시고 그것을 더 배워나가면서 더 한층 더 건강한 쪽으로 혁신하고 변하는 쪽에 각오하고 도전하는 쪽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